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아마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거의 이준석 씨가 몸으로 때우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고 8.4%인가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대비 이준석 씨가 얻은 그 득표율은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40대에 갓 마흔에 대통령 후보에 도전해서 8%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다는 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수 정당에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능력으로 오롯이 개인의 개인기로 원맨쇼로 이만한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일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질 거다, 적자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선거 방식은 돈을 안 쓰는 선거운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세차 넉 대, 그것도 크고 작고 이렇게 비용을 아주 경제적으로 썼고 집에 보내는 선거 공보물도 가장 적게 손편지로서 이 홍보물을 만들므로써 그 비용도 줄였고 해서 이준석 씨는 이번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선거 비용이 남았을 정도로 적자가 났다고 일부에서는 참새떼들이 떠들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돈 안 쓰고 선거하는데 귀신입니다.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10%를 얻지 못했어도 선거 투표에서 10%를 얻지 못했어도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끄떡없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준석 후보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다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와 관련된 젓가락 발언으로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달했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3자를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 운동을 한다는 진보들 진보 세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무엇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돼야 합니까? 그런 발언을 또는 댓글을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은 멀쩡하고 왜 이준석 의원이 이 문제의 구설수에 올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않는다. 즉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그 문장 젓가락 발언에만 꽂혀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춤추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가볍게 가서야 어떻게 경제 10대국 대한민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단어에 매몰되고 단어에 함몰되어서 그 단어만 가지고 말꼬리 잡기를 하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이 또한 진보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들 문화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다닐 때 이들 진보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학을 띠고 너무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문화를 가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말싸움으로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이 진보들의 문화를 보수들이 점잖은 문화, 보수적인 문화로 바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보수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같이 이준석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회, 전자, 청원, 국민 동의가
국회에 전좌총원을 하는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한, 즉 동의한 것은 뭐냐면 이준석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에 이 6월 7일 11시 30분 기준 26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 그럽니다. 국회 규칙상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즉 이준석 씨는 이것이 어떤 사회 문화로 될지 복지가 될지 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를 검토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준석 의원은 빠찌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중 16항 이 두 개의 법조항에 따라서 5만 명 이상이 넘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것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제적 인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준석 의원은 빠찌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본회의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26만 명이라는 이 청원에 동의한 인간들이 누구일까? 저는 개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딸들 몰려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전문가들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개딸들이 가서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빠찌가 떨어져 나간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한 사람 빠찌 달고 있고 빠찌를 못 달고에 연연하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준석 의원은 포부가 크고 꿈이 큰 그런 정치인입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준석 의원은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준석 후보 제적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걸 본회의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회의장의 뜻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장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감정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빠찌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빠찌가 떨어져도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